여러분 혹시 공부 좋아하시나요? 다들 조금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는데요. 우리는 보통 공부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쳐보거나 혹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교육학자는 공부를 낯선 것과의 마주침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낯선 음식을 맛보고 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얻는 경험들, 자극들이 바로 공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으려면 세상에 대한 공부, 즉 다양한 경험이 필수일 텐데요. 책에서 읽거나 드라마를 보고 동경하게 된 직업이 직접 경험해보면 나와는 맞지 않은 일이었다든지 혹은 나와는 정말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막상 해보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이 질문에 오늘 이분과 함께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의 강연자 김이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1부에서는 어쩌다가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와 2부에서는 행복한 워라밸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이나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백현 대표 세무사 김인환입니다. 네, 제가 1부에서 이제 강연을 할 내용은 어쩌다가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 20대 대학 생활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서울을 올라왔어요. 제가 96학번이에요. 96년도에 태어난 게 아니고 96년도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좀 까마득하죠. 그때 대학 생활. 그때 사회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서는 다 젊어서 노세.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였고 실제로 미친 듯이 놀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좀 많이 놀랬던 게 기차가 도시 한복판 그걸 땅속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그게 쇼킹했죠. 시골에 살다가 제가 살던 시골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서울 정복 신나게 놀자. 그래서 서울 지도를 샀어요. 서울만 나오는 지도. 교보문고 가서 5,000원 주고 사서 이제 매일매일 서울 여행을 했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지하철 타는 게. 그래서 지하철 하루 종일 타고 2호선 타고 몇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서울 지도 샀으니까 서울 명동, 신촌, 이대 유명한 거 다 가보고 산 서울에 수락산, 북한산 다 다녀보고 지도에 다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놀다 보니까 한 2년 세월이 흐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보니까 거의 4학년이 다 된 거예요. 주변에서는 군대 언제 가냐, 언제 가니 이런 말 나오고 집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알아봤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군대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교 시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그나마 근무할 수 있다는 공군, 그래서 공군 장교 시험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그 시험 시기를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학원 시험에 붙어서 군대를 연기하고 대학원 가서 장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시험도 좀 제가 늦게 준비를 해서 딱 2개 전농동에 있는 S대하고 안암동에 있는 K대 두 학교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목표가 바뀌었죠. 젊어서 노세는 끝났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학원 시험 합격 이게 목표가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죠.
했는데 이제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전농동에 있는 S대. 토요일 아침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날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이제 가방 챙기고 대충 챙기고 밥도 대충 먹고 그래서 시험장까지 이제 헐레벌떡 갔는데 시험은 9시에 시작인데 딱 그 문 앞에 도착하니까 8시 55분, 56분 딱 요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아픈 거야. 폭설, 폭풍설사.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길래 안 되겠다.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9시가 살짝 넘었어요. 시험 시작 종은 쳤고 그래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시험 감독관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 시험 볼 거냐? 포기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시험 본다고 해서 포기 안 한다고. 그랬더니 시험지를 주시더라고요. 시험 문제 풀었죠. 이렇게 풀고 했는데 시험 끝나고 걷는데 저보고 답안지를 달래요. 저는 시험지만 받았고 답안지 못 받았다. 그리고 답안지에다 다 작성해서 이거 내겠다 했더니 규정상 그렇게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답안지에다가 이름하고 그 수험번호만 써서 제출을 하던가 그냥 나가던가.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은 답안지만 내면 되냐? 답안지만 내면 된대요. 알겠다고. 답안지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름하고 수험번호 적고 그때 당시는 제 가방에다가 이제 잡다한 학용품이 다 있었거든요. 칼, 가위, 풀, 스테이플러 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가위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답안지에다가 풀을 붙여서 다 붙였어요. 그리고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묻더라고요. 오후에 면접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나 떨어진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그래도 면접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후에 면접도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둘 중에 하나만 합격하면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만약에 내가 배 아프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면, 답안지만 내라고 했을 때 정말 답안지만 이름하고 수험번호만 써서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 이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놀랍죠? 근데 이런 깨달음이 나중에 제가 세무사 공부를 하거나 다른 공부를 할 때도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힘들 때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세무사기 때문에 이제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많이 만나요. 저보다 이제 어리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굴곡이 있죠. 잘 될 때도 있고, 잘 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데 직원이 자기 마음 같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좌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줘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고민해보고 돌파구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됐죠. 이제 대학원 시험 합격으로 인해서 군대 영장을 연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군 장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제가 이제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얻었던 그 깨달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저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합격을 했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군대잖아요. 장교 시험이라 하지만 합격을 해서 기분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군대니까 슬퍼. 그러니까 하루에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군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갈 거니까 입대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신나게 놀자.
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한번 군대 가기 전까지 신나게 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회를 좋아했어요. 회를. 그래서 민물회 뭐 무슨 회 가릴 거 없이 회를 갖다가 전국으로 막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선후배들하고 회를 얻어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 입대를 했죠. 입대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진주 교육사에서 훈련을 받다가 2주 훈련 받는데 쓰러졌어요. 이제 병원 가서, 군대 병원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간 디스토마 걸렸다고. 혹시 민물회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길래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큰일 나니까 무조건 나가서 치료 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일반 병원 2달간 입원해서 간 디스토마를 치료를 했어요. 2달간 치료하는데 이제 우울하죠. 치료도 치료인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다 날려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장교 시험 다시 봐야 되고 훈련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는 가야 되니까. 다시 또 시험 봐서 또 합격했어요. 다시 입대를 또 했어요. 저 군대 2번 갔어요. 그래서 싸이, 제가 좋아하는데 싸이, 가수 싸이가 군대 2번 갔을 때 막 그 느낌이 와 닿더라고요. 나도 군대 2번 갔는데. 그래서 이제 2번째 군대 갔을 때는 이제 잘 훈련 마치고 임관을 했죠. 그런데 그때까지 임관을 하면서까지 제가 이제 또 깨달은 바가 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내가 장교가 되고 싶으면 그 장교 계급장을 달기까지 정말 몸 관리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 그걸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관을 하니까 이제 제가 원했던 그런 이제 삶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다 대도시에 있고 이제 장교니까 6시면 퇴근하고 자유롭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다녔어요. 전국 여행. 군대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내 인생의 휴직이다. 휴식 기간이다. 군 생활이. 그런 생각으로 군 복무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쉬는 날은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군 생활 하다가 이제 전역을 했겠죠. 그리고 전역한 다음에는 대학원에 복학을 했어요. 그때 취업을 할까 복학을 할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군 생활을 해보니까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공부가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복학을 했는데 이제 열심히 생활을 했죠.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마칠 때쯤 되니까 취업 걱정도 하게 되고. 근데 제가 군대를 이제 좀 늦게 가게 된 거잖아요. 늦게 가게 된 거고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 그리고 이제 장교는 3년이에요. 복무 기간이 좀 길죠. 그래서 제대해서 대학원 복학하고 대학원 이제 마칠 때쯤 대학원 마칠 때쯤 되니까 30대 초반, 31. 이제 막 31 졸업할 때가. 취업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던가 목표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번역 작업도 좀 교수님 거 좀 하게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타이핑을 좀 많이 하거든요. 타이핑을 하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자격증이 없어요. 운전면허증 빼고는 취업을 하려면 뭐 이런저런 자격증, 주변 이제 동료들 보니까 동기들 보고 하면 막 이런저런 자격증도 취득하고 막 하는데, 근데 저는 어떤 자격증 취득을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타이핑을 좀 많이 해보니까 그때 당시 워드 프로세서 1급을 따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제 뭐 취업 준비 어떻게 하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나는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 따고 싶다고, 그거 공부하겠다고. 사람들이 너 중학생이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워드 프로세서란 자격증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 순간만큼은 워드 프로세서가 내 인생의 최고, 내 목표니까, 내가 따고 싶은 거니까
남들이 무슨 욕을 하건 어떻게 평가하건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한데 한 2달 정도 속된 말로 빡세게 공부해서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 땄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친한 이제 대학원 동기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 나 워드 프로세서 1급 땄으니까 점심 내가 산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저는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남들은 이제 뭐 안 좋게 보긴 했지만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내 꿈은 소중하구나. 내 꿈이 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목표 삼고 내가 꿈꾸는 그게 정말 소중하구나. 그걸 또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취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어디를 가고 싶다 하는 목표도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워낙에 너무 똑똑해. 다 잘났어.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내가 경쟁해서 다른 데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그런 불안감도 있었어요. 자신도 좀 없었고, 그리고 원서는 다 내봤죠. 대기업도 내보고 다 내봤는데 많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중소기업도 냈는데 중소기업은 좀 많이 붙긴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갔죠. 면접 보러 가니까 사장님이 뽑아주면 올 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뽑아주면 올 거냐.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뽑아주면 오지. 나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회사 초기에는 뭐 일 배우는 것도 재밌고, 뭐 동료들하고 같이 일 끝나면 저녁에 맨날 술 마셨거든요. 술 마시고 얘기하고 뒷담 마에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 생활도 재밌고, 왜냐면 거기 가서 또 술 마시고 다 친해지고 너무 재밌으니까 이 생활에 좀 이제 적응이 된다고 해야 되나? 회사 일도 적응이 돼서 이제 쉽고 재밌고 하는데, 그 회사는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도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막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일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이 뽑고. 그런데 이제 이 생활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서서히 좀 힘들더라고요.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회사 막 입사했을 때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신나고 힘든 줄 몰랐어요. 누가 일 시키면 막 더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자유를 꿈꾸게 되더라고요. 자유. 딱 틀에 박힌 생활, 7시 반 출근, 최소 10시에는 퇴근해야 되고, 빨라봐야 9시. 내일 다 했는데, 난 내일 다 했으니까 난 퇴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눈치를 봐야 돼요. 사장님 와 계시는데 뭐 어디 갈 생각하냐고. 난 내일 다 끝났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유롭고 싶다.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어두운 터널 있죠, 터널. 그 터널 안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야. 계속 달려도 끝이 안 보여. 고민을 하게 됐죠. 목표가 생겼어요. 자유롭고 싶다. 내가 나가서 그냥 나 사장하고 싶다. 내가 사장하고 싶고, 내가 경영하고 싶고, 내가 계획 짜고, 내가 한번 기획도 하고 추진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여러 가지를 알아봤죠. 친구들하고 이제 상담도 해보고 알아본 결과 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그 자격증을 따면은 뭐 취업도 할 수 있고, 다시 뭐 개업도 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개업을 많이 하니까 자유롭게 개업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이거다. 그래, 이걸 따자.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돼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회사에다가 말을 했어요. 나 세무사 준비해서 공부해서 합격하면 나갈란다. 그랬더니 다 이제 가능하겠냐. 한번 해봐라. 다 이제 믿질 않죠. 시간이 안 나니까. 실제로 시간이 안 나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학원도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그걸로 듣고, 책은
요점 정리된 책 있죠. 1차 시험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사가지고 얇은 책들이니까 거기에 모든 이제 내용을 다 정리하고 단권화를 시켰어요. 한 권 얇게 거기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전은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책 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술 마시자고 하면은 피곤하다고 잔다고 그래서 자버리고 기숙사니까 와서 봐요. 자는지 안 자는지 다 알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자고 다른 사람 다 잘 때 한 새벽 3시에 깨서 한 2시간 정도 공부하고 또 이제 자고 잠깐 자고 다시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깨달음 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1차 시험 합격을 했어요.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2차 시험이 어려워서 또 떨어지고 이제 떨어지고 했는데 이때도 약간의 어떤 살짝 작은 깨달음. 왜냐면 1차 시험을 그렇게 빡세게 해서 사실 좀 짧은 기간에 합격을 했거든요. 합격을 하니까 이 시험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 왔어요. 자만한 거죠. 그래서 2차 시험을 1차 시험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때 느꼈어요. 아,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최선 다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만을 했나. 그리고 그때 당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중반. 35. 그때 30대 중반 되니까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요. 좀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나는 기억력도 떨어졌고 나이도 있고 머리도 좀 더 안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 2번, 3번 볼 때 나는 한 5, 6번은 봐야 된다. 남들보다 더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시간 확보가 도저히 안 돼서 2차 시험 볼 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 보기 한 넉 달 전에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어요. 신림동 고시촌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출첵 스터디라고 있어요. 출석 체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두 모여가지고 체크하고 지각한 사람이 뭐 1,000원씩 내고 그런 스터디를 했는데 저는 넉 달 동안 단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지각한 사람 돈 모아서 토요일 날 1등한테 지각 안 한 1등한테 그 돈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딱 나가면서 나 오늘 용돈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출첵 스터디 나갔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세무사 시험도 합격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정했던 목표, 꿈을 향한 도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은 도전일 수도 있고 큰 도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면은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목표를 달성하고 세무사 그 꿈대로 개업을 해서 지금 7년 차예요, 7년 차. 그리고 그런 꿈을 갖다가 이루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행복하죠. 막 개업했을 때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좀 행복한데 돌이켜 보면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꿈을 향해 도전도 했고 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꿈을 설계하지 않았나. 근시안적인 안목. 20대 때 내 직업,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놀더라도 여행을 다니고 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어떤 걸 하면서 행복을 느낄까? 이런 고민을 안 했었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결국 꿈을 이루긴 했지만은 나이 먹어서 늦은 나이에 합격은 36에 했어요. 36에 합격을 했는데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잘한 점은 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내가 이래서 저래서 나이가 많아서 여건이 어때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핑계를 대면서 포기를 해버리는데 저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핑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뤘다는 점, 이 점은 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신의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가 생기면은 저걸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저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하였습니다.